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스터샷에 초점을 맞춘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공 주요 보건기구들은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감염이 발견된 나라가 더 지금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이 좀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8개국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 짐바브웨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요.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를 방문하고 미네소타로 돌아온 남성과 남아프리카 여행 후 콜로라도로 돌아온 여성이 각각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지침이 봉쇄에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또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위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존 접종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설득하고 취약층인 63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접촉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계속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가정에서 손쉬운 자가진단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보전하고 학교와 또 요양원, 교도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해외 방역 상황은 조금 뒤에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정부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김부겸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위협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전국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염원해온 일상 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잘 넘겨오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12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 출입 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역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직후에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항상 실천해 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체와 사업장에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업종별, 분야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한 달만큼은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기본입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 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요인들이 누적되어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이 더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이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맞은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넘어야 합니다. 들뜨기 쉬운 연말 연시이지만 주변의 소중한 분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지금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정부는 그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지 관심이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 다시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해외 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죠. 자, 우리로서는 사실 이제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한 입국 규제가 강화될지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네. 자,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그동안은 미국 입국 시에 출국 전 3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검사를 출국 전 하루 이내,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다만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의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필요시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과 함께 다른 백신이나 부스터 개발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며 강화된 미국 입국 규제를 비롯해 추가 방역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이미 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 연구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의 주요 보건기구들이 밤사이에 새로운 좀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남아공 보건부 산하 국립전염병연구소 그리고 남아공 전염병 분석센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남아공의 역학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베타 변이보다 3배의 재감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면 신규 감염보다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자연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소속 미생물학자 앤폰 고트버그도 WHO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19 재감염의 증가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는 앞으로 2주 사이 오미크론 변이의 패턴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상황 계속 짚어보죠. 자,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 감시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추적해 왔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죠. 네. 자, 결국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0시를 기해서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감시 시스템을 통한 오미크론 감염자 접촉자 추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 신베트의 디지털 추적 시스템 가동을 결정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중에 가동될 때마다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출현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닷새간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이제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은 추적 시스템 활용은 처음부터 제한적이고 투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공중보건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더라도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되어온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중요한 시기 때마다 백신과 부스터 등의 정책에서는 앞장서 온 만큼 네.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런 추적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